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변론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방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잠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 정황, 연락 기록 등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말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제출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제기되면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법원은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